오늘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급등한 가운데 오늘 오전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3년여 만에 발표됐습니다. 탈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한 지 50시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이발까지 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주 장기화가 우려되자 조정당국은 한 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잠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포 편입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편입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여당 내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됩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오늘 그치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강풍이 불면서 겨울 강추위가 찾아올 걸로 예보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비는 잦아들고 있지만 강풍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상황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한파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올가을 첫 한파특보를 발표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시점은 오늘 밤 9시부터인데요. 강원도 태백과 산간 지역,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북부와 경기 동부, 북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주의보는 10도 이상 떨어져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데요.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 영하 2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는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강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이 계속된다고요? 네, 현재 서해안과 영동, 인천, 제주도에는 강풍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여수에 초속 33.3m, 서울에도 초속 15m의 순간적인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따뜻한 공기가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강하게 이어졌던 비는 크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또 한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장대비에 이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공덕동 만리제로 일대 공사 건물의 임시 외벽이 도로 쪽으로 기울면서 왕복 4차로 도로가 2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또 아침 7시 반쯤에는 경기도 부천 상동에 있는 16층짜리 건물 7층 높이에 있던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져 현장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또 경기도 분당 순회역 앞 성남대로와 경기도 구리시 토평 삼거리 구간, 권선구 서둔말 삼거리 부근 도로에선 쌓여있던 낙엽이 배수를 막아서 한때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새벽 4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서도 강풍에 가로등이 부러지고 지붕이 넘어가 차량 4대를 덮치면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에는 강원도 인제군 가야리에서 1톤 트럭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돼 50대 운전자 1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어 오전 8시 25분쯤 인제군 서화리에서도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50대 남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외에도 춘천과 원주, 정선, 화천에서는 호우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강풍에 떨어져 나간 건물 외벽이 차량을 덮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먹는 거야. 그 뉴스를 보는 거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의 도주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길수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김길수는 지난 2011년 봄 서울에서 2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7년을 함께 선고받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는 김길수 사진과 나이, 주소가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이 가용 인원을 모두 투입해 김길수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득이 없습니다. 이미 지인과 동생 도움으로 옷과 머리 모양을 바꾼 상황이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바로 옆에서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왔는데 웬 건장한 사람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 그 시간은 거의 저 혼자 밥 먹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켜봤더니 키는 한 170 한 중반대 정도로 보이고 체격이 많이 건장했어요. 김길수를 본 것 같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지만 출동한 경찰의 포위망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머리는 바로 감고 나온 것처럼 옆가름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TN 뉴스를 보니까 얘 어제 우리 집 왔는데 이게 생각이 딱 나서요. 네 분이서 오시고요. 112에다 전화했더니 112에서 전화 다시 또 오시고 막 그래요. 특히 김길수는 신용카드 없이 현금만 쓰며 이동 중이라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주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미 수도권을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도주 장기와 조짐까지 보이면서 교정당국도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도주한 김길수의 행방 50시간 넘게 오리무중입니다. CCTV에는 김길수가 마스크를 낀 채 서울 곳곳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동 경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유치장에서 일부러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김길수. 복통을 호소해 경기도 안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새벽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면서 잠시 수갑 한쪽을 풀어줬는데 그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빠져나왔죠.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의정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렸고요. 30대 여성 지인을 불러냈는데 이 여성은 택시비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역 부근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친동생을 만난 뒤 서울 도봉구 창동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창동역 인근 CCTV에 포착된 김길수는 남색 병원복에서 베이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갔는데요. 이어서 창동역 인근 사우나에서 30분가량 머문 뒤 세정거장 정도 떨어진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식당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의식하며 5분 만에 급히 식사를 마치고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후 김길수는 지하철을 이용해 광진구의 뚝섬 유원지역까지 간 뒤 다시 7호선을 타고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벌써 밤 9시경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죠. 베이지색 상하이를 입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던 김 씨는 터미널에서 검은색 후드티와 하의를 새로 구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버스는 타지 않았고요. 터미널 밖으로 빠져나간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김길수의 도주에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주를 하는 이유는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을 신고한 아니면 참고인이라든가 목격자 이런 사람을 보복하려고, 아니면 미수된 범죄를 완수하려고, 아니면은 뭐 도주의 완성, 예를 들면 뭐 밀항을 한다든가 이런 한 3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도주의 계획이 좀 불비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도주라고 하면 한 공간에 숨어갖고 조용히 기다린다고, 이게 사실 보통의,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계속 잠깐씩 노출시키면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지금 찾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교정당국이 김길수의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김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김 씨가 기존 베이지색 상하의에서 검색 점퍼와 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계속 환복하거나 변장하는 만큼 인상착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출신의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권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인천 논현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취재진들도 많이 보이고요. 권지용 씨는 몇 시쯤 출석하는 겁니까? 네, 권지용 씨는 조금 뒤인 1시 반쯤 이곳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150여 명을 투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지용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도 권 씨가 결백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권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권 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 형태로 건네받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경찰은 권 씨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을 구속하고 권지용 씨와 배우 이선균 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재벌가 3세를 비롯해 5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한 이선균 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선균 씨도 이곳 인천경찰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최근 2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던 이 씨는 그제 진행된 2번째 조사에서는 사실상 마약 투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건넸고 마약인지 아닌지 몰랐다며 자신도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마약 투약이 확인되더라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이 아닌 다른 채모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이 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경찰이 외국인 남성을 여러 차례 거칠게 밀치고 전자충격기까지 써서 기절시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과잉제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도로에 멈춰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 버립니다. 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 이후 경찰관 4명과 한 대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통지서에는 A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fter he pushed me like this, very strong, but I didn't do nothing to him. He wants to make something like this for me, and him he also kick me, and they make so much electric like 4 times. 또 손님과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찍었다는 말을 하도 들어놨더라고. 제가 정말 생각합니다.
우리 파출소 직원들인데 저도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사건 현장에는 바로 CCTV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는 A씨 아내에게는 현장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 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4명이 동시에 제압을 하면서 심지어 피해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실신하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정을 보면 전자충격기는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흉기 난동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서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공언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과잉 제압 논란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먼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제압한 것이고 너무 힘이 강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당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변호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애초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코스닥이 급등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취재 임팩트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정부의 공매도 금지 결정 오늘부터 시행된 거죠? 네, 오늘 주식시장이 개장된 직후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까지 모든 종목이 대상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이번 조치가 유지되는데요. 한시적 금지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그때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한 배경이 뭡니까?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했었죠. 개인 투자자들 원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 560억 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공매도 금지 요구는 한층 거세졌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랐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확산하면서 어제 전격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사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정상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전면 금지 시행 전에도 공매도는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 허용돼 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원성에 정치권이 전면 금지 화두를 계속 던져왔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애초 입장은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공매도를 금지하는 선진국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금설이 벌이자 지난 4일 확정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오후 늦게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금융당국이 입장을 뒤바꾼 건데 어제 발표한 공매도 금지 이유로는 증시 불확실성을 내세웠죠.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져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결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지만 과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보면 이번과는 차이가 큽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한 건데 이번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결정인 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 의도대로 침체한 주식시장이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도 주가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를 금지하자 코스피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6% 정도 올랐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는 세계적으로 자금이 풀려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많았거든요. 결국 주가 반등과 공매도 금지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행 첫날인 오늘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1.59% 오른 794.49로 장을 시작해 이후 줄곧 오름세를 보이며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6% 넘게 올라 83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57분쯤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 150 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 코스닥 150 지수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여 만으로 역대 12번째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오르고 코스닥 150 지수가 직접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 동안 지속하는 경우 발동됩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급등한 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가격 제한 폭인 29.98%까지, 에코프로비엠도 29% 넘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 시작한 공매도 금지, 일단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기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견해 직접 들어보시죠. 공매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좀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튈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가 조금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더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 제안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김포시가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갖고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뜻을 정확히 파악해 김포 편입이 어떤 도움이 될지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장이 요청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번 달 중순쯤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도 만나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김기현 대표를 직격한 셈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성욱 기자. 네, 강성욱입니다. 네, 비교적 강도 높은 비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오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여러 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치쇼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행정과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현 지방의회와 국회 구도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며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시장은 총선을 5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라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사실상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이른바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자신의 지론인 현재 서너 개의 다층 구조를 2개 단계의 행정체제로 조정하는 방안과 메가폴리스 체계 정립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가족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김포에서 임명직 군수로 공직을 시작해 김포에서 국회의원 3번을 역임하고 장관도 2번을 지낸 국민의힘 중진입니다. 정치적 위상과 당 안팎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했습니다. 당의 혁신을 주문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위로 올라가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월권이라는 생각을 하면 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도 해석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 얼굴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이고 당도 대통령 얼굴이고 당의 지도자는 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말을 함부로 못한다. 그거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판단하고. 그러나 제가 매주 고주할 제가 정치한 그게 아니고 개혁, 혁신으로 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대통령 위에 올라가서 그거는 유교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신이 뭐 이런 거 틀렸어 이렇게 하시오 안 하시오 말하시오. 그럼 저보고 대통령 위로 올라가는 거 뭐 월권이에요. 당 대표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연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출연해서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생보다 이념에 집중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이 정치를 담을 그릇이 안 된다는 거라며 그러면 자신은 새로운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 실무를 총괄할 책임자로는 예상대로 경북 영천, 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이 합류했습니다. 이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지역구인 조은희 의원과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 원외 인사로는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김 위원장은 유 정책위 의장과 함께 당내 대표적인 비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의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 참석해서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라면서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법률적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참고할 만한 마무리 학습 전략과 컨디션 관리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변수가 많았던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남은 열흘 동안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 오답노트 중심으로 익숙한 기출문제를 반복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9월 모의평가 문제를 점검하고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는 지문이나 도표 중심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평가원의 방침은 체감 연계도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EBS 교재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9월 모의고사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큰 과목에 집중하거나 목표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어 탐구 과목을 집중적으로 마무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특히 국어 과목 문학 작품을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과 실전 연습으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 내 답안지 마킹까지 끝낼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오전에 국어, 수학, 점심 식사 후에 영어, 탐구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같이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를 좀 같이 해주는 게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겨울철 유행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G드래곤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현장에 권지용 씨가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준비됐습니까? 권지용 씨 들어오는 장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저 차에 권지용 씨가 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권지용 씨는 당초 1시 반쯤 경찰서에 도착할 걸로 전망이 됐는데 조금 일찍 지금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권지용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진 출석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경찰은 권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국과수에도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금 저 차에 권지용 씨가 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 현장에 취재 기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권지용 씨가 잠시 뒤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저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가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혐의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 알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다 될까요? 혐의 부인했고요. 뭐를 맞는 혐의 부인했고요. 인천 논현경찰서 현장 화면 보고 오셨습니다. 권지용 씨가 오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권지용 씨는 일단 모든 혐의, 마약 투약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관련 혐의는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권지용 씨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하면 알아봐야죠, 가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혐의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 알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다 될까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인도적인 대피 통로는 아직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서의 시가전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대피 촉구 전단 살포 영상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떨어진 전단 꾸러미가 하늘에서 흩뿌려집니다. 민간인들의 남쪽 대피를 촉구하며 2주째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 포위했습니다. 동쪽에서 진입한 부대가 가자지구 허리를 자르며 해안까지 도달한 겁니다. בהובלת סיירת גולני,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הם הגיעו עד לחוף הים, בחלק הדרומי של העיר עזה, והם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ובעצם היום יש עזה צפון ועזה דרום. 하가리 대변인은 가자 북부의 민간인이 남부로 이동할 수 있는 인도적 통로는 아직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위성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음악 축제 현장에서 불탄 차량 수백 대를 옮기는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가전이 시작되면 하마스 본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병원 등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일간지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서의 시가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가전의 목표는 도시에 숨은 무장 세력들을 찾고 지하터널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지하터널에 병사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파괴하는 전술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중동 순방의 첫 방문지로 이스라엘을 찾았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5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공격 당시 정보 수집 실패로 비판받는 이스라엘 정부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와 하마스의 추가 공격 가능성 등에 대한 첩보를 공유할 걸로 관측됩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구급차 공습으로 외국인과 중환자의 국경 밖 대피 작업이 4일부터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이집트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지난 3일 부상자를 운송하던 구급차를 공습한 이후 외국인 대피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갇혀 지내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2도로 아침과 비슷합니다. 오늘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서쪽 지방은 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며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경기와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이번보다 더 심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등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발효되겠고 오늘 밤 사이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